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그 호스피스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한 50대 전후 되신 분이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자기 뭐 얼굴이 이렇게 뭐 홍조가 띄어지고 열이 좀 오르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제 그 폐경기가 가까워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한때 그냥 웃었습니다만은 책 중에서 이제 이 책이 바로 폐경기 경강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대한폐경기 학회 편찬위원회에서 공조를 했던 그 책인데요. 이진용 의사가 이제 편집했던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여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자분들이야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폐경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때가 되면 뭐 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권투사의 이분은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근래 들어 의학수준이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도 75세로 늘어가게 되었고, 따라서 여성의 경우 일생의 3분의 1 이상을 폐경 상태로 지내게 되므로 폐경기 여성의 관리는 중요한 의학적 및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폐경이란 올경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여성 생식기 난소의 노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죠. 이러한 난소의 노화는 여성 호르몬의 결핍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 호르몬 결핍이 여러 폐경기 증상들뿐만 아니라 뼈와 심장, 혈관 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폐경의 관리가 사회 경제적 문제점으로 대두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폐경기 치료를 위한 클리닉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어 50대 이후 여성들이 폐경 전의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폐경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여성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폐경기 증상 등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게 됨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까지 일반인들은 이러한 폐경기의 신체적 변화 및 문제점 그리고 이의 관리에 대한 안내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일반 일성들 사이에 폐경기 치료에 대한 혼돈 및 오해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일반인들은 이한 안내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국내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분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국내 이제 의사분들, 의학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편집된 것입니다. 이 책에 폐경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및 해결에 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폐경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노후 인생을 훨씬 격조 높고 보람있게 이끌어줄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책은 그 지필진들이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실 구병상 교수, 부산대학교 김원희 교수, 서울대학교 김정국 교수, 서울대학교 김진호 교수, 서울대학교 문신용 교수, 연세대학교 박기영 교수, 박산부인과 박양실 원장, 고려대학교 박영균 교수, 중앙대학교 배도환 교수, 서울대학교 백재승 교수, 전남대학교 변지숙 교수, 연세대학교 송찬호 교수, 경희대학교 오보훈 교수, 서울대학교 이진용 교수, 가톨릭대학교 이진우 교수, 한양대학교 조수연 교수, 서울대학교 최범석 교수. 중간중간에 이제 사파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김진호 교수가 그림을 그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목차만 보게 되더라도 폐경기에 대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폐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요. 제1장 여성과 연령, 나이를 먹는 것과 노화는 항상 일치하는가,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발달 단계, 여성의 평균 수명과 고령화 속의 여성, 여성의 영원한 소망인 장수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장에서는 폐경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여성과 호르몬, 여성의 호르몬, 여성 성호르몬의 작용,
배란과 생식현상, 월경, 폐경은 왜 일어나는가, 폐경의 원인, 폐경기 호르몬과 변화, 폐경기의 월경과 변화에 대해서 써 있고요. 제3장에는 폐경기 후 일어나는 여성 생식기 및 그 밖의 신체 변화들, 내부 생식기의 변화, 외부 생식기 및 비뇨기과의 변화, 질 건조증, 노인성 질염, 방광염, 골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요실금증, 자궁하강 및 골반 장기의 탈출, 자궁탈, 방광탈, 장관탈, 직장탈들이 있다고 합니다. 척추의 골다공증, 유방의 변화, 이런 이 폐경기 후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변화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장의 폐경기 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폐경기의 장애적인 요소들이 일어나는데 안면홍조, 비뇨생식기의 위축, 골다공증, 동맥경화성, 심장혈관계 질환, 노화에 의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제5장에는 젊은 여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폐경기, 조기 폐경이 있다고 하네요. 제6장에는 폐경기 장애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청취 증상, 호르몬 검사, 기타 검사, 감별 진단이 일어나고, 제7장의 폐경기와 골다공증, 골다공증이란 뇌성에게 더 문제가 될까, 폐경 후 골다공증의 중요성,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 진단 방법, 폐경과 더불어 이 골다공증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절상을 이렇게 많이 당하게 되는,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되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8장에는 폐경과 심장혈관과의 관계, 연령에 따른 심장혈관계 질환의 발생, 폐경과 혈액 내 지질의 변화, 그 심장병이 이제 폐경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제9장 호르몬의 대체요법, 호르몬 대체요법에 쓰이는 호르몬 약제의 종류, 에스트로겐의 제제, 프로게스테론의 제제, 나에게 가장 알맞는 호르몬 용량은 여러가지 투여 방법, 주기적 이용법, 에스트로겐 지속 투여 방법, 복합적 지속 투여 방법, 복합적 간헐적 투여 방법, 프로게스틴 단독 방법, 자궁이 없는 여성의 호르몬 대체용법은 정기적인 병원 방문의 검진, 호르몬 치료 전에 시행하는 검사, 호르몬 치료 중 시행하는 검사, 호르몬에 대한 대처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사실 이 호르몬 사용하는 이 문제에서 요즘은 사실 될 수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암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0장에서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이점과 가능한 부작용, 호르몬 대체요법의 이점, 안면홍조를 치료하고 숙면을 돕는다,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건망증을 줄인다, 비뇨생식기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 원활한 성관계를 돕는다, 피부의 노화 속도를 줄인다, 유방을 탄력있게 만든다, 골다공증을 예방 및 치료한다, 심장과 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수명을 연장한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단점, 호르몬 대체요법 중 가능한 부작용 및 불편함, 호르몬 치료 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질환, 이점과 비교성의 호르몬을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또 거기에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11장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이외 치료요법, 안면홍조에 대한 호르몬의 이외 치료법, 클로리딘, 인삼,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기타 방법, 비뇨기 생식 위축에 대한 호르몬 이외 치료법, 적극적인 성생활, 야채 기름을 바르거나 요구르트 생식기를 세척한다, 골다공증에 대한 여성 호르몬의 이해 치료법, 칼슘, 칼시토닌, 비타민 D, 운동 및 기타 일상생활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에 이제 그 호르몬 치료법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2장은 폐경기의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칼슘과 골다공증, 혈액 속의 지방질 이상, 비만,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한 식사 지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식과 편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생선류와 곡류,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고, 채소류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고, 지방질은 양과 질을 생각해서 먹어야 된다. 식용과 설탕은 필요 이상 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장에서는 골다공증과 운동의 중요성, 운동을 하면 얻어지는 좋은 점, 올바른 운동 방법, 체중 부하 운동, 유산소 운동, 운동 방법의 선택, 적당한 운동량,
표적 맥박수는 어떻게 하지? 표적 맥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유산소 운동의 운동량, 특별히 고안된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의 폐경 후의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에 대한 오해, 성과 호르몬, 폐경 후 정상적인 성행동, 폐경 후 성문제들, 성욕장애, 성행위의 빈도 감소, 성교통, 감각장애, 배우자의 문제, 성과의 질병,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의 피임은 먹는 피임약, 자궁 내 피임 장치, 콘돔이나 다이아프럼, 난관과 및 정관수술, 결찰술, 차이보다 나은 성생활을 위하여 폐경 후 여성의 성의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는가, 중장년 남성의 호르몬, 중장년 남성들의 증상, 여성기의 폐경기에 야기되는 부부 문제, 폐경기에 즈음한 부부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폐경기의 16장에서는요, 폐경기에 문제가 되기 쉬운 부인과 질환들과의 건강관리, 자궁근종 있고 노인성 질염이 있고 방광염, 자궁탈,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들이 이렇게 폐경기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장에 폐경기를 즐겁게 보내는 법은 뭐냐, 폐경기를 맞는 마음, 폐경기 증상, 홈 닥터를 두고 주위에 위로를 받아야 되고, 마음을 젊게 가져야 되고, 섹스를 즐겁게 해야 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가꾸려는 의욕을 가져야 된다. 머리 손질도 잘해야, 피부 관리, 화장법, 옷 입는 법, 미용, 성형, 전신적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취미생활로 운동을 해야 되고, 취미교실, 그리고 여행을 자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록에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폐경 치료제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골다공증 예방 치료제, 이렇게 이 책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안에 이렇게 이제 50대 이렇게 되는, 이제 50대 이렇게 되는 그런 주부도 있잖아요. 그 부인도 있을 거고, 그런 곳에서는 이 한 권의 책을 또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해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